제가 준비한 내용은 음성 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노래 음성 합성에 대한 내용도 준비를 했고요. 오늘 주로 자연어 쪽하고 그, 또 영상 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3대 응용 분야의 세 번째 토픽을 준비했습니다. 네, 처음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 TTS하고 SVS, SVS는 Singing Voice Synthesis를 말합니다. 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트로덕션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그 음성 합성을 하는 데 있어서 스타일 모델링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여러 가지 스타일이 복합적으로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TTS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또 노래 음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TTS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텍스트로 입력이 주어졌을 때 이런 웨이브폼으로 궁극적으로 합성을 해내는 그런 기술이 TTS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한 번에 텍스트에서 웨이브폼까지 가는 길은 별로 많지 않고요. 그 중간에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하는 중간 리프레젠테이션을 거칩니다. 이 스펙트로그램은 푸레 트랜스폼을 통해 가지고 추출한 아주 짧은 시간 안에서의 그 프리퀀시 성분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로축은 시간축이고요. 그리고 타임 프레임이 유닛입니다. 그리고 이 세로축이 프리퀀시가 되는 그러한 2차원적인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익스프레시브 TTS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텍스트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음성이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스타일 애트리뷰트들이 같이 입력으로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화자가 지정된다거나 또는 감정 또는 말하는 속도, 피치, 액센트 같은 것들을 같이 지정을 해주면은 그러한 속성들이 반영된 음성을 합성해야 하는 문제가 익스프레시브 TTS입니다. TTS의 초기에는요, 아주 전통적인 방법의 그 파이프라인에다가 각 부분에 딥러닝을 쓰는 방법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한 2017년도쯤부터 엔드-투-엔드 딥러닝 기반 TTS가 활발하게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 신호탄이 된 모델이 이 타코트론하고 또 딥보이스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의 기본적인 원리는 자연어에서 많이 자연어 처리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매핑 그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 왼쪽 부분이 그 인코더에 해당하고요. 이 인코더에 캐릭터나 포님 또는 그래핌 뭐 이런 것들이 입력이 되고요. 중간에 어텐션을 거쳐서 여기 이렇게 그 오토 리그레시브 디코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타임에 이렇게 프레임 몇 개를 만들어내고 그 프레임을 또 다음 타임에 입력으로 집어넣어서 다음 걸 만들어내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음성을 합성합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은 그 번역 문제가 텍스트에서 텍스트로 가는 문제라면 이 음성 합성 문제는 이 텍스트에서 음성 신호로 가는 그런 시퀀스 투 시퀀스 변환 문제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RNN 기반 시스템이 많이 사용됐고요. 그 이후에는 CNN 기반 모델 그리고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러한 오토 리그레시브한 TTS 모델이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일단 이 오토 리그레시브 TTS 모델은 상당히 음질이 좋습니다. 꽤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일단 합성 속도가 느린 거는 뭐 자연어하고도 마찬가지지만요. 얼라이먼트 페일리어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어텐션 맵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 가로축이 스펙트로그램의 멜 프레임입니다. 이 세로축이 포님입니다. 그러니까 얼라이먼트가 제대로 맞으면은 이와 같은 대각선 형태의 그림이 쭉 깨끗하게 나와줘야 하는데 문제는 이 얼라이먼트가 중간에 조금씩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얼라이먼트가 갑자기 뒤로 백을 하게 되면은 리피팅 프로블럼이 생기게 되고요. 중간에 건너뛰게 되면은 스키핑 프로블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타코트론이라든가 타코트론2 같은 그런 모델들이 상당히 좋은 음질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용해 보면은 불안정성이 되게 많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넌 오토 리그레시브 TTS 모델들이 나왔고 최근에는 이러한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결국 이 포님하고 메일 프레임 간의 얼라이먼트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요. 어, 전통적인 방식들이 이렇게 이제 어텐션을 이용을 했다면 non autoregressive 방식에서는 포님의 듀레이션을 예측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텍스트 시퀀스, 포님의 시퀀스이고요. 이쪽이 스펙트로그램의 그 타임 축입니다. 당연히 이 포님의 개수보다는 이 음성 신호의 타임 축이 훨씬 깁니다. 네, 이런 얼라이먼트를 하기 위해서 각 포님의 길이가 그 프레임 단위로 봤을 때 몇 프레임 정도 나와야 되는지를 예측을 하고 그 개수만큼을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늘려버리면은 포님의 그 랭스하고 이 스펙트로그램의 랭스가 이제 얼라인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바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는 트랜스포머를 쓰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피드 포워드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해서 그냥 얼라인된 그 포님 단위의 정보를, 포님 임베딩들을 그냥 바로 스펙트로그램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오늘의 주제가 되는 그 스타일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디코더를 제가 이렇게 DC라는 펑션으로 나타냈습니다. 네, 이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텍스트가 주어진 상태에서 스피치의 그 컨디셔널 확률 분포죠. 이 확률 분포로부터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그 TTS가 되는 겁니다. 실제 구현을 할 때는 이 디코더에다가 y를 어떻게든 그 임베딩을 해가지고 벡터로 표현을 하고 그 벡터에 대한 펑션으로 그 음성 신호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expressive TTS를 할 때는 여기에 텍스트 외에 추가적인 스타일 정보가 같이 들어갑니다. 네,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는 이 모델은 프로소디 타코트롯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여기 이렇게 텍스트 정보가 같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스피커 임베딩이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외에 그 프로소디 정보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코더에다 집어넣을 때 이와 같이 컨캐티네이션을 해서 같이 집어넣고 음성을 합성하는 이러한 구조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스타일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스타일을 반영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자 정보도 반영하고 또 감정 정보도 반영하고 거기에 또 피치나 또 에너지 같은 것들을 조정할 때 그 여러 개의 스타일 애트리뷰트를 같이 컨트롤 하려면 상당히 어렵게 되거든요. 전통적인 방법, 그러니까 기존 방법에서는 이러한 그 두 가지 어프로치를 취합니다. 첫 번째는 이 임베딩 자체, 요 벡터를 보통 임베딩 벡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임베딩 벡터를 스타일 애트리뷰트마다 하나씩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화자 정보가 임베딩 하나로 들어가고요. 프로소디 정보가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문에서는 스피커 정보가 하나의 벡터로 들어가고 또 에모션이 또 하나의 벡터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별도의 임베딩을 쓰는 방법. 네, 두 번째 방법은 이러한 스타일 애트리뷰트를 간의 하이어리키컬한 관계를 같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이어리키컬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쓴다거나 컨디셔널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또는 이와 같은 네트워크 구조를 이용을 해서 하이어리키를 만들어서 하이어리키컬한 그런 관계를 같이 반영을 하는 이러한 두 가지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TTS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연구실에서 이번에 저희 제안을 한 그런 유니파이드 임베딩 스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한 문제는 그 음성의 여러 가지 스타일 애트리뷰트를 동시에 반영을 할 때 그냥 반영을 해봤더니 그 스타일 애트리뷰트들 간에 충돌이 발생하더라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음성에다가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애트리뷰트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애트리뷰트들을 각각 별도의 임베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실은 묵시적으로 그 애트리뷰트들 간의 독립이다라는 그 독립 과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TTS가 스피커를 모델링하고 또 에모션을 모델링을 하고 또 다른 프로소디를 모델링을 한다면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별도의 벡터로 입력을 받는다면요. 그 각각의 벡터들은 독립된 이러한 스페이스들 상에서의 좌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세 개의 임베딩은 당연히 세 개의 독립적인 공간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애트리뷰트들 간의 상관관계는 사실은 없다라고 묵시적으로 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화자의 그 아이디어하고 에모션하고 그 소리에 영향을 주는데 이 관계가 독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펀더멘탈하게 코릴레이트 되었는데 독립이라고 가정을 한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또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임베딩들 간의 그 코릴레이션을 끊어버리는 디코릴레이션 테크닉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레디언트 리버설이라든가 인포메이션 바틀렛 같은 테크닉을 쓰는데 여기서 문제는요. 본질적으로 이 애트리뷰트가 코릴레이트 되었는데 임베딩 간의 독립성을 강조를 한다면 이제 어디에선가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 하이리크걸 임베딩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은 가장 탑 레벨의 어터런스 레벨, 그 바로 밑에 레벨의 워드 레벨, 그 밑에 레벨의 포님 레벨, 뭐 이런 식으로 하이어리키를 정의를 한다거나 또는 스피커 아이디가 상당히 하이 레벨 애트리뷰트이기 때문에 이 스피커 아이디의 영향을 받아서 피치, 에너지, 그리고 리듬이 결정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한 그 하이어리키를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실제적으로 그 두 개의 애트리뷰트들 간의 하이어리키컬한 릴레이션이 있을 때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애트리뷰트들이 하이어리키컬하게 관계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관련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저희가 도전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스타일 애트리뷰트들이 있는데 그 애트리뷰트들은 non hierarchically correlate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스피커 아이디하고 에모션이 이런 로우 레벨 프로소디 애트리뷰트에 영향을 주는데 얘네들 간에는 오버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누가 더 하이어르키 안에서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는 그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저희가 접근한 방법은 이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 개의 스타일 애트리뷰트들을 독립적인 공간 안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모든 스타일 애트리뷰트들을 하나의 공간에서 다 다뤄버리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음성 스타일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Unified Embedding Space라는 것을 학습하자라는 게 저희가 제안하는 내용이고요. 제안하는 아이디어의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 그림이 Unified Embedding Space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맨 처음에 포님에서부터 어떤 그 인베딩 벡터를 추출합니다. 그러면 이 벡터는 순수하게 발음 정보만 있지 스타일 정보는 없습니다. 그때 어떤 그 좌표를 그 이니셜 포님 인베딩이라고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데요. 스타일이 적용되기 전에는 이 위치에 있는데 여기에 내가 특정한 스피커 아이디를 지정을 하겠다. 그러면은 동일한 공간 내에서 이 좌표 말고 다른 좌표로 이동을 시키자라는 컨셉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에모션, 특정한 뭐 기쁨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이런 에모션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또 이 좌표를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키자라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또 프로소디라든가 또는 피치, 에너지의 변화라든가 뭐 이러한 스타일을 하나씩 하나씩 입힐 때마다 이 인베딩 공간 상에서 원래 이 위치에 있던 것들이 특정한 패스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요. 맨 처음에 Y라는 포님이 들어왔을 때 아무 스타일도 입히지 않은 상태에는 이 좌표에 있다가 스타일을 하나씩 하나씩 입힐 때마다 계속 이 인베딩 속에다가 그 영향력을 추가해서 좌표를 계속 이동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인베딩 자체가 그 포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포님 플러스 스타일까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조인트 인베딩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니파이드 인베딩 스페이스를 정의를 하게 되면요. 포님에 대한 것 또는 포님 플러스 스타일의 그 조인트 인베딩은 절대 좌표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 그 스타일 애트리뷰트들은 이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하는 이 방향성 벡터, 레지디얼 벡터에 의해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스피커 아이디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여기가 스피커 아이디가 반영된 좌표이고 여기는 스피커 아이디가 반영되지 않은 좌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좌표 마이너스 이 좌표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한 좌표, 즉 레지듀얼 벡터에 의해서 스타일을 표현하자라는 것이 이제 핵심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은 이 방향성 벡터가 이 시작점에 대한 컨디셔널로 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포님의 종류가 바뀌게 되면 그 시작점이 또 바뀌게 되고요. 또 에모션을 더하는 데 있어서 스피커 아이디가 바뀌게 되면은 또 시작점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들어온 그 포님 정보하고 자기보다 먼저 적용된 애트리뷰트를 이 컨디셔널 텀에다 집어넣고 이런 레지듀얼 벡터를 계산할 때 컨디셔널 텀을 반영을 해서 그때마다 다른 그러한 방향성 벡터를 사용을 하자라는 그러한 컨셉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은 이 맨 마지막에 모든 애트리뷰트가 적용된 그 풀 조인트 임베딩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처음 이 시작 위치에 요 임베딩에다가 이 화살표 벡터를 전부 다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 보시는 요 R, GK, given, YI하고 GK보다 작은 것들, 요쪽 텀이 요 화살표들을 의미하고 요 EYI가 요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학습을 할 때 이러한 특정한 그 규칙에 의해 가지고 디파인을 하면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스피치 스타일의 애트리뷰트들을 충돌 없이 같이 다룰 수 있다라는 게 저희들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방식이 그 스타일 애트리뷰트들 간의 그 충돌, 그 인터피어죠. 인터피어리언스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네,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그 포님이 하나 있습니다. 이 포님에다가 화자 정보를 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감정 정보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 처음 스타일이 없는 상태에서 화자 정보를 더할 때 이동해야 되는 이 영향력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에모션을 지정을 해야 되는 이 영향력이 사실은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이 두 개의 레지듀얼 벡터를 그냥 더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여기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말 어떤 포님에다가 화자 정보를 더하고 감정 정보를 더했을 때 독립적으로 더한 거랑 같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화자 정보하고 그 감정 정보 간의 그 영향력이 오버랩되기 때문에 실제 그 좌표하고는 좀 다른 곳에 위치하게 되고요. 이 좌표 때문에 컨트롤리빌리티가 낮아지거나 또는 피델리티가 떨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일단 여기에서 그 화자를 더하고 그 다음에 에모션을 더할 때 독립적인 그 이거하고 같은 벡터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앞에 주어진 그 애트리뷰트를 컨디셔널로 받는 그러한 레지듀얼 벡터를 더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 개 간의 그 오버랩이 이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 서로 다른 그 오버랩되는 스타일 애트리뷰트 간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그 유니파이드 임베딩 스페이스의 컨셉이고요. 그럼 실제로 TTS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구조가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유니파이드 임베딩 스페이스를 TTS에 적용한 그런 스트럭처입니다. 아마 이 그림을 보신 분들은 다른 모델하고 좀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 유니TTS는 그 패스트 스피치 2라고 하는 얼마 전에 나온 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 중에 하나죠. 그 모델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패스트 스피치 2를 따르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베리언스 아답터라고 하는 그 음성의 스타일을 입혀주는 그쪽 파트를 저희가 떼어다가 유니파이드 임베딩 스페이스의 컨셉으로 확장을 한 모델이 유니TTS입니다. 아까 제가 이 시작점에서부터 그 출발을 해서 스타일을 하나 더 할 때마다 이렇게 화살표가 하나씩 그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유니TTS의 베리언스 아답터는 그 이와 같은 형태로 생겼습니다. 그 입력 자체가
이 포님에서부터 포님 인베딩을 한번 통과하고 또 포지셔널 인베딩을 한번 더 하고 그리고 포님 인코더를 한번 통과하면은 요 위치에는 포님을 나타내는 하이 레벨 리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 리프레젠테이션 여기서 이제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요 벡터가 바로 그 포님의 하이 레벨 리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거고요. 요 부분이 이 이니셜 포님 인베딩에 해당하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스피커 인코더가 들어가고 에모션 인코더 그리고 그 외에 프로소디 인코더, 피치 인코더 뭐 이런 순서로 쭉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들어가는 인코더가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이 화살표를 그 벡터로 만들어서 원래 이 인베딩에다가 계속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인코더 하나하나가 여기에 들어가는 이 레지듀얼 벡터, 스타일을 나타내는 레지듀얼 벡터를 계산해서 원래 인베딩에다가 계속 더해주는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인코더들을 어떻게 학습하느냐 그리고 이런 화살표들을 학습할 때 어떻게 중첩되는 것들을 제거하고서 학습할 수 있느냐 이런 이슈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런 학습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저희가 사용한 방법이 이러한 스타일 인코더를 먼저 학습한 다음에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하자. 그러니까 이 스타일 인코더가 학습한 지식을 뭐 따라서 학습하도록 그렇게 만들자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일단 스타일 인코더는 오디오 샘플을 받았을 때 그 스타일 인베딩으로 변환해주는 그러한 뉴럴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구조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그 프라이어 웍에 되게 많이들 나와 있고요. 근데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일단 이 오디오를 받았을 때 화자 레이블이나 감정 레이블이 없이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취했습니다. 왜 그렇게 취했냐면 일단 그렇게 해야지 여러 가지 그 스타일 정보를 같이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야지 또 레이블링 되지 않은 오디오 가지고 또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이 그 글로벌 스타일 토큰이라고 하는 GST라고 하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스타일 인코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은 이 스타일 인코더는 이 레퍼런스 오디오에서 그 텍스트 컨텍스트는 제거하고 스타일만을 인베딩 벡터로 추출하는 그런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일 벡터는 어떠한 레이블을 가지고 스타일 레이블을 가지고 추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타일 요소들이 다 믹스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가 믹스되어 있는 이 벡터로부터 화자 정보하고 감정 정보를 분리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디스틸레이션을 하자 그런 아이디어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제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이쪽 스타일 인코더를 먼저 학습을 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퍼런스 오디오가 들어와서 벡터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스피커 인베딩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택한 방법은 인베딩 테이블 하나하고 스피커 인코더라고 해서 요 인베딩 테이블에 있는 값을 요 포님에다가 적응을 시켜주는, 아답트 시켜주는 그러한 인코더를 하나 더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은 이중으로 그 레지듀얼한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레지듀얼 커넥션은 이쪽이죠. 이렇게 해서 가는 그 전체 인베딩에다가 무엇인가를 추가해서 더해준다라는 개념이 레지듀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더해지는 값 자체가 인베딩 테이블에서 나오는데 그 인베딩 테이블에다가 뭔가를 또 더해가지고 여기 이쪽으로 보낸다라는 쪽에서 두 군데의 레지듀얼 커넥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인베딩 테이블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스타일의 베이스가 되는데요. 이 베이스는 되게 간단하게 그 만들었습니다. 스타일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그 샘플들 중에서 그 특정 화자에 대한 것들은 다 평균을 내가지고 평균 값을 그 인베딩 테이블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좀 어떤 그 뭐 포님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의한 변이는 전부 다 이 스피커 인코더, 레지듀얼 인코더가 다시 커버를 하도록 그래서 아답테이션 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화자마다 하나의 임베딩 벡터를 배우게 만들었고요. 네, 요 벡터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 바로 그 값입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아답테이션 해주는 모듈이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는 요 레지듀얼 임베딩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에모션 임베딩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만들었는데요.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에모션 임베딩을 그 러닝을 할 때는 이 스피커의 정보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한 문제가 하나 있어서 저희가 택한 방법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스타일 인코더의 출력 값을 이용을 하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는 그 스타일 임베딩 테이블이 화자에 대한 정보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는 제거하자라는 관점에서 그 스타일 임베딩에서 그 화자의 민 벡터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제거를 했냐면 앞에 그림에서 잠깐 보시면은요. 일단 스타일 임베딩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섞어서 그냥 하나의 스페이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부분은 일단 에모션 임베딩이니까 이 벡터를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스타일 인코더가 내주는 값이 평균을 취하게 되면은 대충 이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스피커 임베딩을 빼버리면 이쪽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스타일 임베딩에다가 그 화자의 평균 값을 빼버리면 결국 화자에 대한 정보가 제거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에모션이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형태에 의해 가지고 난리티 디스틸레이션에 의해서 얘를 이용을 해서 두 개의 임베딩 테이블을 먼저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인코더들은 다 이제 아답테이션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네 둘을 그냥 프리즈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통합 학습을 해버리면은 이모션 인코더가 자동적으로 학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스피커 임베딩하고 그 에모션 임베딩이 서로 겹침에도 불구하고 그 겹침을 제거했고요. 그다음에 시각화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요 유니파이드 임베딩 스페이스의 되게 중요한 장점은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지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들어온 요 스타일 임베딩들이 다 특정 위치에 있는 벡터들을 빼면은 다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B에서 A를 빼면은 요게 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요게 스피커 임베딩이고요. C에서 B를 빼면은 에모션 임베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위에서도요. E에서 D를 빼면은 피치 임베딩을 구할 수가 있고요. 또 에너지 임베딩은 F에서 E를 빼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프로파게이트 가는 그 중간 단계를 저장을 해냈다가 그 벡터들 간의 디퍼런스에 의해서 시각화를 해봤는데요. 시각화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첫 번째는 포님 임베딩입니다. 그리고 색깔을 포님에 따라서 칠했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잘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 그 포님의 레이블하고 이 벡터들이 코릴레이션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시는 요거는 스피커 임베딩이고요. 역시 스피커대로 색깔을 칠했을 때 잘 클러스터링 돼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모션도 마찬가지고 또 피치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스타일 벡터가 자기가 나타내야 되는 그 애트리뷰트들을 되게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두 개는요, 전체 엠베딩인데, 여기에서 F-A입니다. 그래서 F에서 A를 빼게 되면은, 포님에 대한 정보만 빼고 스타일에 대한 정보는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벡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그 풀 임베딩을 스피커 레이블에 따라서 색칠을 해도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잘 돼서 나오고요. 그리고 에모션 레이블에 대해서 색칠을 해도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잘 돼서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 두 가지가 스피커 정보도 잘 반영하고 있고 에모션 정보도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F에서 B를 빼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요 스피커의 정보가 이제 제거되어 있는 그러한 벡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벡터에다가 F-B에다가 스피커 레이블로 색칠을 해봤더니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를 뺐을 때는 스피커 정보가 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를 뺐을 때는 스피커 정보가 거의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 샘플을 몇 가지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샘플인데요. 그 대사는 재밌는 대사입니다.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던 내가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게 꼭 꿈만 같아. 네, 이거는 아무 감정이 없는 음성이었고요. 네, 슬픈 감정입니다.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던 내가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게 꼭 꿈만 같아. 네, 힘이 좀 빠진 느낌이었죠. 그다음 기쁜 감정입니다.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던 내가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게 꼭 꿈만 같아. 네, 좀 기쁜 밝은 느낌이었고요. 그다음 화난 표정입니다.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던 내가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게 꼭 꿈만 같아. 네, 그다음에 남성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개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던 내가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게 꼭 꿈만 같아. 네, 슬픔이었고요. 그다음에 기쁨입니다.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던 내가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게 꼭 꿈만 같아. 네, 이렇게 해서 TTS에 대한 말씀은 다 드렸고요. 이제 노래하는 TTS에 대해서 조금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개념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노래하는 TTS의 되게 중요한 차이점은 이제 텍스트 대신에 가사가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음정하고 그리고 각 음정의 길이 그 박자가 같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모델은 이제 멀티싱어 모델이라서 싱어 아이디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감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정도 근데 강도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가는데 해피가 0.3, 0.7, 그리고 1.0 이 세 단계가 있고 또 새드도 역시 0.3, 0.7, 1.0 이 세 단계 가지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화자나 감정은 음성에서 어떤 피치라든가 또는 에너지 같은 걸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노래 음성에서는 일단 피치하고 듀레이션이 악보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그 화자나 감정에 따라서 피치나 듀레이션을 바꿀 여지가 되게 적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컨스트레인을 따라가면서 되게 미세한 피치나 에너지 또는 듀레이션의 변화를 가지고 감정을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정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뭐 이런 오버슛, 비브라토 또는 프리퍼레이션 또는 파인 플럭추에이션 가지고 감정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TTS에 비해서 훨씬 더 이런 세부 베리에이션을 잘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멀티싱어의 멀티 에모션 레벨이 되면은 컨트롤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 애트리뷰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발음이 나와야 되고요. 일단 피치가 정확하게 따라가야 되고 듀레이션도 따라가야 되고 뭐 에너지라든가 또 음색 그리고 감정 이런 것들이 다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골격은 아까 말씀드린 유니파이드 임베딩 스페이스를 거의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이쪽 부분인데요. 이제 포님 시퀀스뿐이 아니라 피치하고 듀레이션을 같이 그 입력을 받아서 그에 따른 그 노래 음성을 합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 가지 몇 가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모션을 어떻게 나타내느냐라는 겁니다. 일단 그냥 나이브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한 7단계 에모션이 있으니까 그냥 7개의 임베딩 테이블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러한 방식을 쓰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에모션 레벨이 다 독립이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과 같은 인터폴레이션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학습하는 임베딩은 딱 3개를 학습을 하는데요. 해피, 뉴트럴, 그리고 새드 이 3가지를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학습할 때는 여러 레벨의 임베딩을 쓰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은 인터폴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더니 이 부분이 에모션 임베딩인데요. 뉴트럴에서부터 해피로 가는 이 센터 라인이 거의 일직선에 위치하게 되고요. 뉴트럴에서 이 새드 쪽으로 가는 이 센터 라인도 거의 일직선상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저희가 쓴 테크닉들이 있는데 그냥 결과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피치를 예측하는 방식인데 일반적인 기존 방법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방식이 레지듀얼 피치 프레딕터라고 하는 건데요. 이쪽 부분을 보시면 거의 음정 자체는 되게 비슷하게 가는데 그 뉴트럴에서 해피 1.0으로 점점 강도가 강해짐에 따라서 비브라토 정보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중간중간 저희가 좀 건너뛰고요. 노래 음성 몇 개를 그냥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그 뉴트럴이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기쁜 감정. 뭐 여기는 또 뉴트럴에서 이것도 기쁜 감정인데 이건 베이스라인 모델입니다. 일단 노래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모든 걸 주고 싶어 네, 이게 아마추어 싱어가 노래한 거라서요. 뭐 프로 같은 소리는 아닙니다. 감정이 없는 노래였고요. 감정이 들어간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모든 걸 주고 싶어 네, 뭐 비브라토 같은 게 좀 다르게 나타났고요. 기존 모델이 만든 그 조이 1.0입니다.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모든 걸 주고 싶어 네, 뭔가 감정이 있기는 있는데 약간 좀 뭉개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남성 아마추어 조이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일찍 깨어나 네, 이거는 우선 아침이 뉴트럴이고요. 일찍 깨어나 네, 좀 대비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침이 일찍 깨어나 네, 그리고 슬픈 노래 조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비록 사랑은 아니라도 네, 이거는 감정 없는 거였고요. 비록 사랑은 아니라도 네, 그 기존 방식에 의해서 슬픈 노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쉽게 날 지나치는 그대 곁에 네, 이걸 들려드려야 비록 되는데요. 사랑은 아니라도 네, 뭔가 감정이 표현이 되긴 되는데 어딘가 약간씩 음질이 약간 손실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네, 날 죄송합니다. 지나치는 네, 이번에는 그 감정을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습 데이터에는 감정이 0.3에서 1.0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쓴 그 인터폴레이션 방법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합성을 할 때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아까 그 t값을 1보다 큰 값을 줬을 경우에 학습 데이터보다 더 강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학습 데이터 중에서 가장 강한 강도입니다. 어이구. 바보처럼 아이처럼 차라리 그냥 웃어버려 이거는 학습 데이터보다 1.7배 강한 감정 강도입니다. 바보처럼 아이처럼 차라리 그냥 웃어버려 네, 약간 좀 더 무리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남성 음성입니다. 가슴 속 한마디 그대 사랑합니다. 이거는 감정 1.7 엑스트라폴레이션 결과입니다. 가슴 속 한마디 그대 사랑합니다. 네, 감정 표현을 좀 더 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